전 세계 베테랑스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베테랑스 겨울방학 특강 SAT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테랑스에서 SAT 가르치고 있는 토니권 강사입니다. 이번 설명회 총 5부로 구성을 했고요. 1부부터 5부까지 모두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지도를 하시는데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충분히 도움될 만한 자료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1부에서는 SAT에서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독해력에 관한 얘기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근원적인 질문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도대체 왜 SAT를 어려워하는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법한 질문인데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SAT 시험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독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긴 한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학교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해외에서 국제학교 다니면서 영어로 읽고 쓰는 걸 계속하고 있는데 왜 학교에서 안 배운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SAT에서 주어지는 지문 형태를 밀도 있게 독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경험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SAT를 어려워하는 이유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좀 더 좁혀 들어가 볼게요. SAT에서는 비문학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문학에 대해서는 오히려 억지로라도 노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SAT에서는 이 비문학에 대한 독해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숫자로 들어가 보자면 리딩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지문 중에서 4개 지문에서 비문학이 출제가 됩니다. 52문제 중에 42문제가 비문학이죠. 그리고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44문제 그리고 4개 지문 모두 비문학에서 출제가 되고요. 따라서 리딩과 라이딩을 합쳐서 SAT에서 비문학을 다루는 비중은 거의 90%에 이를 만큼 비문학의 독해 능력이 SAT 점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 제대로 밀도 있게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게 SAT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SAT 점수를 결정짓는 요인들, 즉 우리 학생들이 SAT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결정적인 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총 6개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아주 긴 글을 한꺼번에 읽어내고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독해의 체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양의 정보가 한꺼번에 주어졌을 때 그걸 즉석에서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일명 정보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SAT에서는 리딩도 그렇고 라이딩도 그렇습니다. 문장 단위의 독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장 독해력 역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어휘력, 그리고 라이딩에서는 문법 지식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AT IQ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특정 말이 써져 있을 때 그걸 A를 A라고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A처럼 옷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사실상 A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머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학생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지능지수, 즉 IQ랑은 다른 개념이고요. SAT 공부를 해 나가면서 빠른 시간 안에 열심히 연습을 하면 빠른 시간 안에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 6가지 능력들을 SAT 공부하는 동안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게 바로 SAT 학습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독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과연 SAT에서 필요한 이 독해력, 독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좀 근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SAT에서 필요한 독해력이라는 것은 바로 지문에서 주어지는 개념과 정보를 내 머릿속에 틀에 집어넣는 행위, 이게 바로 독해력, 독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처음 보는 개념이나 정보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내 머릿속에 저장하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많은 틀들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많은 틀들을 가지고 있고 SAT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틀들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도 SAT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얼마나 다양한 틀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틀들에 맞게 얼마나 수많은 종류의 정보와 개념들을 내 틀 안에 효과적으로 집어넣는 훈련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SAT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독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틀에 관한 얘기를 몇 가지를 드려볼게요. 우선 머릿속에 1 더하기 1은 1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산술적으로 수학적인 것과는 다른 거죠. 언어에서 필요한 틀입니다. 1 더하기 1은 1이 된다. 이 틀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다른 어휘와 다른 개념이 나왔을 때 그걸 효과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과정, 이것도 1 더하기 1은 1에서 출발을 합니다. 또 다른 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독해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독해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A와 B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를 한다. 즉, 조금 더 유식한 말을 써서 A와 B 사이에 교집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은 독해력의 수준이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에 멈춰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더 고차원적인 독해력으로 설명을 하는 학생은 B의 많은 부분이 A에 속한다. 그리고 A 중에서 B에 속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다. 또한 A가 아니라고 해서 B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은 고차원적인 독해력을 가지고 있고 SAT에서 필요한 독해의 틀을 일부분 머릿속에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부의 내용 정리를 하자면 SAT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인데 그 배우지 않는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비문학의 독해력이라는 게 결정적인데 그 비중이 큰 비문학의 독해를 학교에서 심도 있게 연습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해본 적도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머릿속에 다양한 종류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틀에 맞게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어휘와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 때 틀 안에 집어넣는 훈련을 통해서 SAT 독해력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오늘 1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머릿속에 독해의 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분명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준비된 독해의 틀을 머릿속에 짧은 시간 안에 집어넣고 거기에 따라서 그 틀 안에 집어넣는 효과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훈련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오늘 1부의 결론입니다. 자, 이어지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